안녕하세요. 김다니엘입니다. 한반도의 점차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워낙 안보 불감증이 젖어 있는 우리 국민들은 예전처럼 생필품 사재기 현상조차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뉴스는 열 북한의 동향을 그렇게 뉴스로 내보내고 있고요. 우리 국군의 대비훈련도 실시간으로 그렇게 상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선제 공격을 해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전쟁 확전이 되어서요, 이란까지 전쟁에 개입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하마스뿐 아니라 헤즈볼라, 후티 반군까지 공격해서 전쟁의 규모가요, 처음보다 훨씬 커져 버렸습니다. 며칠 전에는 레바논의 그 드론이 이스라엘 총리의 자택을 공격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 일어났는데요. 현재 중동은요, 이렇게 전쟁의 국면이요, 확전이 된 그런 상황으로 현재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장기간 전쟁 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장기간 전쟁은 또 새로운 국면을 현재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동맹을 맺은 후에 실제로 우전쟁에 북한이 1만 2천 명 정도의 군인을 파병했다는 그런 국정원의 정보입니다. 이렇게 되자 프랑스 등 유럽의 나토 국가들이요, 현재 러우 전쟁에 파병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요, 현재 만약에 그래서 내년에 파병을 하게 된다면은, 그렇게 확전이 된다면 세계 3차 대전이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또 중국은 대만을 사방에서 포위하는 그런 대규모 유계공 그 군사 훈련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와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그런 전쟁의 소문들은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은 그러니까 2025년도에 뭐 세계 3차 대전에 발발하는 그런 예언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 예언을 아니기를 바래 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마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아니길 저도 간절히 바래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요, 내년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현재 치닫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진단을 했을 때요, 세계 3차 대전이 만약에 발발한다면요,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며 서로 죽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라는 그 계시록 6장 4절에 나온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둘째인이 떼어졌다고 우리가 그렇게 확신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4장 6절에 7절 말씀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하신 말씀의 그 예언의 성취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직 금방 세상 끝이 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표라는 그 소설 말입니다. 여자 그 장년 시인의 그 소설에 심취해서 우리나라의 전쟁이 발발하고, 그러니까 제2의6.25 전쟁이 발발하고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휴거가 된다는 그런 것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금방 세상 끝이 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동요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 끝을 향해서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의 재림이 그만큼 우리 코앞에 그렇게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부단장에 우리는 집중해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요, 현재 한반도 전쟁 가능성은 최고조라고 합니다.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가장 높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지금의 한반도의 정세는요,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날 때의 상황과도 흡사한 그런 상황이란 진단을 내온 군사 전문가의 의견도 제가 보았습니다. 실제 북한은요, 전쟁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을 하나 둘 그렇게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헌법도 그렇게 개정했고요. 러시아의 그 군사 동맹 말입니다. 그런 러시아의 군사 동맹으로 현재 맺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북한 군인을 파병했습니다. 근데 그 파병한 건 말입니다, 단순한 군사 동맹이 한 움직임이라보다는요, 아마 다른 어떤 목적도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실전 경험을 축적하려는 그런 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안 포문을 개방해서 위협하기도 하고요. 언제든지 그 기습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의동해선 폭파하고 끄는 데 요새화하는 작업도 서두르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은요, 전쟁에 대비하는 그런 작업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말이야, 우리나라도 그 경기도 11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천문 미사일의 실사계 훈련을 야간에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우리 정부에서는요,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실제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와 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봅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요, 혹시라도 만약에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요, 3년 정도만 뒤에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올해 국군의 선보인 그 현무5 미사일을 아마 보았을 겁니다. 그 정도의 미사일만으로도요, 김정은은 물론 그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그보다 근데 2배 정도 더 강력한 현무6 미사일도 개발이 완료된 걸로 압니다. 근데 실전 배치는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괴물 미사일과 우리 공군이 자체 개발한 그 스텔스 전투기인 그 KF-21이 실전 배치가 완료된 후에 만약에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핵무기를 만약에 우리가 보유할 수만 있다면요, 전쟁 억제력은 충분합니다.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지도자의 해안과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를 보유하려면요, 현실적으로 경제적 제재라든가 어떤 그런 그것도 감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도자의 해안과 결단이 없으면 절대 핵무기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현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핵무기 개발이 75% 정도 그 완성한 단계에서 그만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요,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수개월 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과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지도자의 해안과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지금 같은 정치 상황, 그러니까 좌가 득세하고 있는 그런 정치 상황에서는 아마 핵무기를 개발할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어렵다고 여러분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요,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것 같이 그 정도의 첨단 무기를 속히 실전 배치가 완료된 시점, 그런 완료된 시점에 만약에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다면요, 조금 더 우리가 안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도 긴박한 그 한반도 안보 정세가 연일 뉴스에 도배되다 보니까요, 저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았습니다. 정말 금방 터지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기도해 보았는데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11월 미대선과 맞물려서요, 내년에는 더 위험한 상황이 올 듯 싶습니다. 실제 미군사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요, 북한이 향후 6 내지 18개월 사이에 극적인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다고 진단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말입니다, 미국이 그 아시아 군사력 말입니다, 그 군사력을 대만 지역으로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반도에 틈이 생기게 됩니다. 그 틈을 노려서요,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전문가가 진단을 하고 있던데요. 저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요, 북한이 충분히 오판을 하고 공격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은 러우 전쟁 그리고 중동 전쟁 같은 다른 지역의 현안 때문에요, 자연히 우리나라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요, 충분히 북한이 그 틈을 노려서요, 오판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북한에게 오지 않을 테니까 그 좋은 기회를 북한이 놓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굳이 그 군이 말입니다, 그 만반의 준비를 잘 할 수 있기만을 현재 저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 봅니다. 아마 잘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겠지만요, 전 이번 기회에 생존 가방이라는 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재난 가방을 주문을 해 두었습니다. 며칠 뒤면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비상식량으로는 무엇이 좋을까?
그렇게 조금씩 사서 테스트 해보고 있습니다. 누룽지라든가 뭐 미숫가루 같은 그런 비상식량 말입니다. 테스트 해보고 있습니다. 재난시 말입니다. 위급한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아니면은 뭐 7년 환란을 우리가 만약에 일정 기간을 통과해야 된다면요. 가장 중요한 도구가 아마 캠핑카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가난해서요. 캠핑카 구입은 어렵습니다. 꿈만 꾸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러니까 저렴한 캠핑카는 구입할 수 없을까 싶어서 유튜브 사이트 이곳저곳 사실 뒤져보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제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전히 저는 캠핑카 구입은 엄두를 못 낼 정도입니다. 그러나 다른 정보 말입니다. 재난에 대비한 정보라든가 전쟁에 대비한 그런 정보는 생존 전략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요, 여러분이 사전에 연구를 하고요, 공부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습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급재난이나 전쟁 발발의 지침이나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반드시 습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꼭 굳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요. 지진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니면은 우리가 7년 환란을 만약에 어느 정도 통과해야 된다면요. 그런 생존 전략, 그런 정보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공부를 반드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란 전 휴거를 철석같이 믿고 아무 준비 없이 지나가다가요. 만약에 환란 중 휴거라든가 아니면 환란 후 휴거가 된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부터라도요. 여러분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연일 한반도의 긴박한 상황을 보다는 언론을 보면서요. 저도 혹시라도 있을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있을 경우 그리고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국제적인 동향을 현재 이렇게 진단해 봅니다. 나태하지 마시고요.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신부단장에 여러분 집중하시고요. 세상 일과는 이제 차츰 거리를 두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조만간 언젠가는 다가올 그 마지막 때의 대비를 잘 하시어서요. 막상 그날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동요함 없이 그렇게 잘 대처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